그 다음 이제 증시 키워드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이 뭐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정부 정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 종목, 업종, 섹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경제 정책, 뭐 좀 재정이나 이런 걸 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선택한 부분이 언택트라는 부분이죠. 언택트라는 부분. 사실 이제 언택트라는 부분은 테마였다가 테마에서 섹터로 지금 이제 서서히 자리 잡아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굴곡은 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그 굴곡은 결국에 있는데 이게 섹터로 자리 잡으면 이제 레벨업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견디면.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기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언택트라는 부분은 분명히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인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국가 기반 시설을 디지털로 한다든가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저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섹터나 종목을 좀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가더라도 중간 정도 70%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이 강하게 나가면 결국 뭐 전자결제라는 부분은 탑인 종목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항상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고 택배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 택배와 관련돼 있는 물류 시설을 처리하는 시스템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장비 부품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좀 찾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IT 업종을 할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이런 뉴딜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나라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만큼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워지면 과거에도 그렇고 분명히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정부 정책의 경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어떤 업종이 많이 나왔습니까? 금융과 관련된 부분, 또 건설, 맞습니까?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기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인 정부에서 치전을 했는데 이번에 이 특징을 보면 뭐냐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뉴딜 정책이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 업종이라든지 혹은 뭐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그다음에 눈에 보이기 위한 소비를 진행하기 위한 업종들에 집중돼서 지금까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 측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IT 산업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T 산업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죠. 이 부분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경기 부양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이고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 뒤에서 또 자세히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정치에도 지금 회주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떠들어대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한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이후에 하나의 섹터로 레벨업 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섹터가 왔습니다. IT 업종입니다. IT 업종.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급락을 주고 반등을 주면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나오기 전까지 주도 섹터로서 하늘을 모르고 날아가던 섹터였는데 같이 급락한 이후에 급등할 때는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는 IT 업종이나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 업종이나 상승폭이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외국인 매물을 맞으면서 우리를 좀 피곤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려갈 때 별거 아니고 반등 줄 때 별거 아니지만 이 시장이 정말로 상승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면 주도주가 된다 그랬죠. 차별화된다는 거. 이제 그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는 시점에 이제 점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작년에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주간 등락은 마이너스로 나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좋지 않았다 했는데 뭡니까? 오늘 딱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하나의 매수가 들어왔으면 단발성인 부분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면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부품 소재 다 강하다 그렇죠. 다 강하게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뭔가 수급에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수급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첨예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IT로 들어온다는 거죠. IT로 들어온다는 거죠. 누구나 알만한 삼성전자 산다는 거죠.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기 사고, 삼성 SDI 사고 관련되어 있는 코스닥 부품주들은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선순환 구조가 안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오는데 이 IT 업종은 우리가 뭐 저보다도 여기 방송하시는 시장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뭘 사야 됩니까? 뭐 2차 전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뭡니까? 5G 알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 반도체 알고 계시는 거고 최근에 휴대폰이 좀 약하면서 뭡니까? 말하는 게 MLCC와 PCB 이런 것도 알고 계시는 거고. 자, 요런 섹터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닌데 등락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로 보유하려고 했는데 등락이 너무 아래 위로 치우치니까 어렵다는 건데 자, 2차 전지는 한번 보세요. 2차 전지는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줬던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급등했다가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셧다운 되면서 뭡니까? 최근에 가장 또다시 불황을 겪었다가 이제 다시 공장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이렇게 올라오면 상승 N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2차 전지 이후에 5G 보세요. 5G는 천천히 발동을 걸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등이 더 커졌죠. 왜? 중국도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책에 1번이 5G 넣으면서 상승폭이 중간에 커졌죠. 커졌는데 미국, 호주, 유럽, 인도, 5G, 일본, 5G 확장을 2분기에서 뭡니까? 3분기 이후로 미뤘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5G 관련된 뭐 KMW부터 대장주부터 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5G 안 합니까? 3분기 이후에 하잖아요. 3분기 이후에 하면 주가는 언제 뛸까요? 6월 달에 뛰겠죠. 7월, 8월, 9월 이제 왜 중국도 5G 굵기, 우리나라도 5G 굵기, 미국도 5G 굵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5G가 2분기에서 3분기, 4분기로 뒤로 딜레이 됐다는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제 6월 달 이후부터 또 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죠. 왜? 2차 전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G 이렇게 되겠죠. 5G와 2차 전지가 가면 이 수요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반도체하고 MLCC, PCB까지. 요 섹터가 이 두 섹터가 가면 이 섹터들은 무조건 뭡니까? 실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뭡니까? 2차 전지가 오른 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삼성 SDI 오르면 삼성전기 그날 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삼성 SDI 한 4% 오르면 삼성전기 한 3% 오르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될 건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2차 전지 5G 굉장히 얘기 많이 했고 MLCC, PCB는 이 2차 전지와 5G를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실적이 온다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뚝딱이같이 딱 뛰어나온 게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왜냐하면 이 섹터가 지금까지 IT에서 주도 섹터가 나스닥에서 제일 약했는데 이번에 행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2차 상승 구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제일 강하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삼성전기에서 반전이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반도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폭의 셰어를 갖고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대만의 TSMC에 밀려가지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낮은 점유율에서 최근에 20% 좀 올라오고 30% 올라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삼성이 뭡니까? 여기에 얼마를 투입합니까? 130조를 투입하잖아요. 메모리 반도체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완전히 시야를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만을 따라잡겠다는 건데 거기 투입되는 돈이 130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식 살 때 지금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거죠.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나왔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하는 뭐 팹리스, 그다음에 생산하는 시스템을 저기 두 개로 나눠 보는데 좋을 거라 작년 상반기부터 이만큼 돈을 투입한다 좋을 거다 했는데 실제 좋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은 주가 탄력이 여기가 큰데 외국인들이 근데 주가 탄력이 여기가 큰데 뭡니까? 입지를 자꾸 이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이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 전략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 메모리 반도체를 한 6으로 갖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4 정도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예전에는 10대 빵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시스템 바람 붐을 타면서 이쪽으로 많이 갔다가 대통당했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부터는 이 비율을 한 6대 4 정도 들고 갈 정도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를 좀 해면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IT 섹터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뭡니까? 2차 전지, 5G는 어떻게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될 거고 거기에 MLCC와 PCB는 따라갈 거고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을 함께 지금 가지고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IT 섹터들은 섹터별로 굉장히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거죠. 5G, 2차 전지, MLCC, 여기에 반도체. 요거는 꼭 우리가 생각해서 가져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고 이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뭐냐면 IT가 강한 우리 주도 섹터 우리나라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거기에 뭡니까? 각국 정부의 뉴딜 정책이 전부 IT 업종 쪽으로 나옵니다. 예전처럼 전통적으로 건설로 가거나 뭐 기간 산업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뭡니까? 전부 IT 산업 쪽으로 뉴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IT 섹터가 가장 주력 섹터고 가장 좋은 우리나라한테 각국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뉴딜 정책들이 대부분 IT 업종을 필두로 해서 선두로 내세우는데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득입니까? 중국이 5G 하면 우리나라 RF HRC 득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5G 하면 뭡니까? 이노바이러스 득보지 않습니까? 득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각국의 뉴딜 정책들이 IT 섹터가 전방에 서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기에 또 뭡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도 제일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미지도 지금 제일 적게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지면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게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강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코로나19 재감염과 관련해서 시장이 급락이 와서 다시 전수주가에 밀린다. 그럼 글로벌한 증시가 다 같이 밀리겠지만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폭락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면 만약에 올해 어느 나라 주식을 사겠냐면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 주식을 삽니다. 그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유럽에 가서 주식 사겠습니까? 미국 가서 주식 사겠습니까? 중국 가서 주식 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올해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변함이 없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뭡니까? 당연히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묘한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현재 지난 시즌을 많이 하고도 남을 상승폭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